개라는 인간이 제조 생산을 하겠죠. 지지로 내리면, 그죠? 제조 생산을 하는데 편제를 하는 거예요. 정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예? 인호술 궤도예요, 인호술. 난 그 처음에는 이제 원래 사유축 궤도로 그리는데 나중에는 인호술 궤도로 그려버려요. 인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4오미에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푹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요거는 돈의 구간이에요. 돈, 오의 구간. 그죠? 요거는 내가 생산하는 기술의 구간이에요. 기술의 구간. 자, 해자 축에 와, 기술은 느는데 돈 된다 안 된다? 돈 안 돼. 그러다가 임묘진에 가서는 기술의 완성이라. 와, 내 더 이상 기술은 없다. 이래 되겠죠. 내 기술은 완벽하다. 그런데 보니까 4에서부터 어떻게 되더라?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딜레이, 갭이 생기는 거죠, 갭. 그죠? 갭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기술은 4오미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노후가 되고. 그렇죠, 노후가 되죠. 이제 울겨 먹는 거예요, 울겨 먹는 거. 에? 근데 장사는 어떻게 돼? 돈은 더 되는 거라. 계속 벌어지는 거라. 이때 되면 뭐가 된다? 기술은 완전히 아작난 거예요. 이때 실제로는 신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신기술을. 근데 신기술 개발이 자연의 현상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대기업들이 겪는 고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에 있었던 그 기술 가지고 20년, 30년 그렇지, 울겨 먹었죠. 그래가 돈은 버는데 그 다음에 와서는 요때 어떻게 돼요? 딱 저 지점이죠. 서로 교착되는 저 지점. 그렇죠. 그 다음에 요때 가서 다시 기술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저 지점 때, 딱 그 둘이 저 지점 때 딱 망하는 타이밍이. 그렇죠. 요때 망하는 거죠. 딱그 교차점 때 완전 폭삭 망하죠. 그게 이게 이제 드러난 천간이냐, 지지에 있느냐, 지장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망하고 아니면 꾸준히 간다, 안 간다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돈은 없고 기술 발휘하는데 저게 딱 교차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게 인호라서 제일 설명이 쉬워서 해준 거예요. 그죠? 관인도 같이 내리시고. 그렇죠. 관인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뭐, 보통 장사 사업하는 사람 이런 거로 거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같이 맞물려 가면 상당히 좋은데 보통 일반 보편적으로 저런 케이스가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개입, 자연적인 어떤 그런 개입하고 여러 가지 그 딜레이 그 적인 상황 때문에 교수님 많이.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요러만 하지 마시고 여러 흐름을 치명상 흐름을 다 계속 그려보시라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이걸 많이 그려본 사람만이 자기께 돼요. 자기께. 지장간 수업 끝났다. 더 볼 게 없다. 이게 실제로는 지장간이 나중에 이제 12운성이 쫙 머릿속에 가불변경, 무의경신기가 하나로 그냥 쫙 포커스 되면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그리려니까 머리가 이제 터지려니까 막 쉽게 제각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초 4조하고 가는 게 가장 단순화시켜서 본다. 근데 그 이전 베이스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깔려있다라는, 깔려있다. 오늘 자난에 대해서 너무 세밀한 것만 물어서. 역시 선생님 시간차는 어쩔 수 없어요. 예,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수업 들어가십시다. 30분만 하면 또 마치네. 그 다음에 비교해놨죠, 비교. 이게 이제 뭐를 비교해 주려냐면 지장간에 든 것과 드러난 것의 양상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뭐, 격용 같은 경우에는 월지에 있는 걸 뭐로 쓰죠? 그걸 그 자체로 격을 삼잖아요, 그죠? 하나의 무기요, 무구요, 무시할 수 없는 힘이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생긴 사람과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칼국수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칼국수.
두 사람 다 칼국수 장사예요.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장사하는데, 자, 이 사람의 무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관이라는 육신적인 속성 하에 뭔가 변칙이라든지, 그죠? 규정된 틀을 벗어난, 그죠? 그런 쪽에 있는 무대를 쓰는 사람이고, 그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드러난 대로, 와, 잘생겨 보인다, 그죠? 잘생긴 무대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보면 요 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반듯한 모양이죠. 반듯한 모양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점포가 사거리에 탁 이래가지고 간판도 크다랗게 띠용띠용 칼국수 이래가지고 뭐 샤시도 막 멋지게 해가지고 반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탁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칼국수 집이라면 이 집은 뭐예요? 뭔가 규정된 틀을 벗어났다. 대로변을 지나서 골목 안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그죠? 여기에 허름하게 막 모양도 막 이렇게, 여기는 반듯한 모양이면 막 찐따졌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저 모양새가 제대로 안 갖춰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골목 안집의 칼국수 집이라는 거예요, 이거. 골목 안 칼국수. 그런데 자, 이제 우리는 산을 해봐서 알죠. 자 이제 봅시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운이 흘러갈 때, 자, 요때 뭐 한다? 점포를 연다. 스타트.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예요? 상승이죠, 상승. 그죠? 장사를 하니까 손님이 어떻더라? 바글바글 하더라. 요때는 조금 출렁임을 겪었다가 조금 더 오다가 우와! 그래가지고 요까지는 손님이 온단 말이에요. 온다. 물론 인중의 병화도 장생이기 때문에 손님이 바글바글이에요. 근데 바글바글의 숫자상 얘가 더 손님이 많겠죠. 그죠? 이해 안 가십니까? 네. 여기가 분명히 손님은 더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명을 받는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한 70명 정도 받는 거예요. 바글바글 하다는 수준을 예를 든다면. 지장간 안에 있으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시기에 이 시기로 흘러가면서 급격하게 어떻게 된다? 쇠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오던 손님이 이때 가니까 절반 50명 뚝 떨어지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반듯한 규모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월세도 많이 나갈 끼고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 집은 뭐냐면 골목 안에 뭐 자기 집 비슷하게 막 뭡니까? 뭐 대충 정화좀 묻어가지고 뭐 보면은 그 흐름하게 뭐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좀 추운 집으로, 그죠? 종업원도 보니까 막 우리 국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연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변칙을 가해서 이렇게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는 50명으로 팍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규모의 부담에 무리가 오겠죠. 자기가 감당하기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원래 나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었는데, 물론 이때 사오미 때 뭐 한다? 확장의 국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드디어 인중의 병화가 아니라 사화야 하면서 요렇게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망해요. 요 운 끝나고.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별로 안 키우고 그냥 그냥 좀 뭐랍니까? 인테리어 조금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웠다면 요때 가가지고 한 명 내보내라. 우리가 한 번 더 손 가면 되지. 막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때 오면 어떻게 돼요? 손님의 숫자가 밑으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거예요. 손님 하루에 5명, 10명 와가지고 이 가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망한다가 나오는 것이고,
나는 원래부터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냥 인중병화의 모양새대로 지켜지고 있었더라면 이운에서 돈은 적게 들어와요. 그런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박청아 원장님 강의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저 범일동에서 보리차하고 그 냉차 팔던 사람은 범일동 요지에 6개의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부산 시민회관 앞에서 그 크게 그 사람한테 그 냉차 마시던 그 기획자라든지 이런 사람은 20년 뒤에 짤딱 망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 지장간이죠. 허름한 모양새 그대로 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무한한 경쟁력이 실제로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TV에 서민갑부 혹시 보십니까? 그 사람들의 모양새가 실제로 이 모양새예요. 이 모양새. 서민갑부. 네. 어떤 사람은 진짜 비좁은 데서 칼만 갈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국수만 팔아도 막 네. 몇십억. 그게 이제 자기의 분을 알고 자기의 분대로 계속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드러난 것보다 더 실속 있고 영향감 있게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조건이자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오미 때 크게 벌려서 다시 나왔더라면, 니는 다시 요 모양이다. 그죠? 그때는 망한다가 이 사람은 답이 되는 것이고. 이 모양. 우리가 필요한 거지. 물을 봐야 되지. 그렇죠. 내가 뭔가 우리 대나무 잡는 건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 물어봐야지 실제로. 나왔더라면 이 사람 니도 요거와 진배 없이 해석을 가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모양새로 그대로 자기가 유지하고 있다면 괜찮다. 해운이 오든 자운이 오든 비록 돈은 좀 적게 벌지라도 괜찮다. 곧 또 잘 될 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해지는 게 이제 사주마다 이제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조절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규모를 조절하여. 그리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든 지지에 드러나 있어서 지장간이라도 있어서 장사나 사업으로 뭔가 해 나간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격용해서 보면은 보통 다 길흉으로 많이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희귀구안 나눠서 귀신 오면 안 좋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지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곧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갑일주인데 이런 식으로 신, 관성 하나만 들고 왔다. 평관. 이런 사람도 이 무기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자, 이 사람한테 만약에 재물의 별은 뭡니까? 천간으로 표현한다면 무가 될 것이요. 그 재물을 생산하는 수단은 식신인 뭐가 되겠습니까? 병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병과 무가 신에서 병지라서 기운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조건은 이 조건, 즉 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관을. 아니죠. 큰 조직과 손을 잡은 형태로 납품, 대리점, 매장, 프랜차이즈 등등등 그걸 하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왜? 취지에 내가 그걸 갖다가 무기로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원래 꼭 그러잖아요. 집에 없는 걸 꼭 갖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별이. 난 내가 타고난 별을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무기로 쓰면 잘 산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팔자를 보면 하고 싶다의 별이 있어요. 하고 싶다. 그게 보면 오행적으로 없는 것, 공방 맞은 것, 저우가 실조된 것, 뭐 이런 식으로. 꼭 그러니까 없는 걸 쫓아서 가다 보니까 없는 무기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운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그때만 쓰고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 운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희신이든 귀신이든 다 필요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쓰라. 그게 이제 저희 역학, 그러니까 우리 명리 보는 관점에서 박천화 원장님이 보는 관점이 이제 약간 차별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뒤섞였을 때 빨리 끝냅시다. 천간에 만약에 제가 떠가 있는 지지에나 대운에서 세력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어서 날라옵니다. 그렇죠. 지지의 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추나추동 하편 제일 처음 초반부 명주가 그래요. 자기는 천간에 일점 미약한 관성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막 쫓아가는데 결론은 한 50년 하면 된다 이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지 자체가 자기의 무기예요, 무기. 지지에 있는 8글자. 뭐 8글자가 그 지지에 있는 4글자죠. 4글자, 육친이 뭐든지 하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겁재 하나만 있어도 겁재를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겁재가 잘 빼뜹니다. 처음에는 뺏기지만 잘 빼뜹니다. 그 다음에 뒤섞였을 때 봅시다. 이것도 솔직히 12운성 그림 그리면 딱 나와요. 12운성. 지지로 내리면 사가 될 것이요, 오가 될 것인데, 그죠? 자기의 고정적인, 즉, 대세를 보는 거예요, 대세를. 자, 인에서부터 사까지는 무엇이 대세다? 고정적인 자산이 대세로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병을 쓰면 되는 거예요. 병.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병정이, 여기까지는 병정의 교차구간이에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에서부터 요 술까지는 뭐를 쓸 수 있다? 정. 예, 편제를 위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지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지오도 마찬가지고. 12운성 그래프를 나중에는 뭐 정은 그 정의 운기는 사유축일에 그리는데 이제 요거 하나로 그냥 해결하십시오. 뜨거지고 우리 첫 시간 해봐서 알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 시간에 많이 떠들어서 뒤에는 빨리빨리 나가니까 좋네요. 자, 오늘 여기 뒤에 이제 섞여 있는 것까지만 합시다. 자, 이 사람이 이제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운을 지나갈 때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이거는 명암으로 쓰죠. 명암, 이제 명암으로 씁니다. 네. 그 다음에 인중에 뭐 있습니까? 병이 있고. 자, 오라는 거는 드러난 것은 정의 문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볼 때 이거 뭐예요? 편제를 쓰죠. 편제. 편제라는 것은 무대를 넓게 쓰려는 거예요. 넓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 뭐예요? 재물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공장을 한다면 제조, 생산, 시설, 설비, 종업원 이런 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재물을 이제 관리하는 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자기의 제조 공장은 안정성 위주라는 거예요. 뭔가 탄탄히, 그죠? 다져서 안전하게 재물을 상품을 잘 만들 수 있는 수단을 굉장히 안정성 있게 강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파는 물건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뭔가 무대를 크게, 외형을 크게,
내가 금전적인 융통성을 발휘해서라도 뭔가 큰 걸 창작을 하려고 하겠죠. 왜? 그것도 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운의 흐름에 따라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묘 좀 들어갑시다. 자, 드러난 거에 따라서 요때는 둘 다 못 쓴다. 답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인묘진 사까지는 이 사람이 뭐에 생산 기반한다? 안정성 위주의 생산 시설을 관리하는 곳에 더 치중을 하는 거예요. 왜? 병을 위주로 쓰니까. 그 다음에 사오미 구간에는 뭐를 쓴다? 병과 정을 둘 다 쓰겠죠. 둘 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대에서도 뛰고 안정한 것도 그대로 안정성 자산도 그대로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는 거예요. 이 구간은. 그 다음에 이 미를 기점으로 해서 병은 어떻게 돼요? 운기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죠. 인이라는 껍데기가 인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유술에서는 이 정은 어디까지 세력을 펼쳐요? 유의 장생이죠. 술의 양지죠. 실제로 술 끝에 가면은 힘을 못 써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정이 대세라는 거예요, 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안정성 기반을 두고 조금씩 탄탄대로를 밟아오다가 실제로 여기서는 크게 재물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해자 축에서는 깨구리 된다. 회사 축에도 그래도 정제적인 타격이 있겠지만 인중병화는 그만큼 그래도 타격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2년 내내 꾸준하게 재화가 들어오는 어떤 팔자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중병화를 지킬 경우에. 인중병화의 모양새를 지킬 경우에. 그리고 해때 해운 때 다시 또 신기술을 이렇게 장생되게 하니까 만들면서 바로 3년 뒤에 다시 또 이렇게 재화가 야, 이제 도사답시네. 재화가 끊임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는 거죠, 이제는. 자, 이 갑의 주기를 보자는 거예요. 갑이 뭐예요, 이 사람? 생산시설 기반이자 종업원이자, 그죠? 그런 것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해수 때, 그렇지, 신기술 개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축, 인묘진, 이때 어떻게 돼요? 가장 왕성하게 기술이 어떻게 된다? 최고조를 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술을 더 연마를 하겠습니까? 돈 버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돈 버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이 이제 쇠, 병, 사, 묘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이 노후화되고 신기술도 울겨 먹었으니까 더 이상 나올 끈덕지도 없고, 그런데 장사나 사업은 어떻게 되더라?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을 쓴다면 어떻게 돼요? 못 쓰겠죠, 요때. 요 구간만 쓰는 거예요. 사의 정제로 쓰느냐, 오의 편제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흐름도. 그런데 여기는 오를 쓰니까 돈은 어쨌든 계속 벌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 하냐? 신기술이 요때 끝났잖아요. 신때 다시 그거 만드는 그거 일단 시작 의미는 아닙니까 혹시? 이제 요때 이제 그래 보니까 식구들도 말도 안 들고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술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개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라든지 기업들이 겪는 고충이나 애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으니까. 왜? 가을 바람이 부니까 봄 바람이 안 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구간이 그거예요, 여기서. 여기 만약에 내가 의사다. 드디어 나는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해 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와,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손님이 안 오는 거라, 손님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죠?
이때 연마해가지고만 하는데 손님은 없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병의 모양새로 손님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있는데 내 기술은 이미 끝났어. 내가 할 줄 아는 거 운동하시고요. 술, 담배 하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시고요. 그걸로서 이제 손님을 울겨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더라? 다시 신기술 개발. 그러면서 손가락 빨고. 이런 주기의 흐름은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병의 그래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요 같은 이제 값의 그래프도 같이 그려서 좀 디테일하게 본.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걸 봐줄 때 그래 안 하잖아요. 당신은 유통 분야에 그죠? 먹이거나 기르거나 가르치거나 그런 분야에 관련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껍데기만 읽어줄 뿐인데 실제 내부적으로 간다면 이러한 지장 간의 운세적인 양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재와 관을 먼저 12운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 재를 보면 식상의 12운성을 같이 겸해서 보시고 그죠? 관성은 인성의 12운성을 같이 겸해서 그려보시면 지장간을 이해하는데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지장간 공부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은 짧아서 좋네. 앞에 다 해먹어서. 시간 나갔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디테일한 면에서 보면은 아주 이제 왜 사람들은 이제 콕콕 찍어서 해줄 때는 이렇게 봐주면 이때 구조 조정하고 아니면 이때 뭐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뭡니까? 인성이잖아요, 인성. 인성운일 때는 뭐 재화, 돈이 어떻게 된다? 씨가 마른다인데 이 사람은 씨가 마른다, 안 마른다? 돈이 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6천만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천만 가지고 푸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까지는 맞던데 여기서는 안 맞아지고 그죠? 12운성하고 지장간의 분 이런 걸 같이 대입을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팔자에 대입해서 이제 풀어 나가시기 시작하면 돼요. 기술만 배워놨고 그 기술을 어떻게 대입을 해갖고 사주를 봐주는 그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인하고 인중에 병화하고 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다 생각을 그렇죠. 이게 병, 예. 정, 이거 이제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값. 예, 그러니까 가 그렇죠. 계일주가 묘는 식신이라서 좋을 것 같은데 폭발성이 없잖아요. 재물을 벌어들이는 쪽으로 잘 안 가시잖아요, 얘가. 그죠? 인이 재물을 버는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인호라는 게 뭐랬습니까? 재물의 방향성도 일방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양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예요. 밀어주는 쪽으로 가니까. 오도 밀어주고 인중에 병하고 같은 방향. 일방향. 그래서 가장 단순한 샘플로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적용을 한번 시켜 나가 보십시오. 저분은 또 정화병 저기 천년까지 또 있어. 그건 뭐 12년 내내 뭐. 지장간 좀 재밌으셨습니까 그동안? 예. 다음 주부터는 저 이제 명조 확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게 격용 쪽에 있는 명조들이에요. 이게 있는 게 뒤에 있는 게 격용 쪽에 있는 격용 쪽에 있는 명조예요. 이게. 하여튼 격용 쪽에 있는 명조 위주로 해서 이제 처음에 팔자 분석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보고 연습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좀 지장간이 보기보다 수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 2달 만에 끝내려 했는데. 아쉬운 점 참 많죠. 아니, 이 이론이 이게 끝입니까? 선생님? 청아 선생님이 밝히는 이론은 이게 다고요. 이게 다 예, 이게 다고 아까 같이 12운성 흐림을 겹쳐서 보라는 거는 제 이론을 추가한 거. 예. 그 추가해서 보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바로 처음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예. 같이 보는 아니 거. 그 시간차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12운성도 이제 한 개만 그리는 게 아니다. 다 한번 봤지. 2개, 3개 이제 나중에 막 겹쳐야 됩니다. 사주가 그런 것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된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것도 이제 시간 많이 걸린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임묘진 4,5미로 간다면 이제 우리 이건 알잖아요. 갑을 잘 쓸 거고 병정 잘 쓸 거고 그 중에서도 병이 좀 더 낫고 그죠? 여기에서는 을이 좀 더 낫고 보이시잖아요. 그래 놓고 팔자에 그러니까 대운만 보고 감명하는 거예요. 딱 보고 이 팔자에 요거 쓸만한 글자 있는 거 찾는 거야. 있네 그럼 요거 해래 이래. 그런 식으로 이제 갑벌이 논리로 가거든요. 이게 12운성이 이제 쫙 그려지면 그냥 이제 먼저 쉬운 것부터 가르쳐 드리니까 저게 뭔데?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고 마지막이 좋았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명조 풀이 위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